안녕하세요. 책 읽고 요약해주는 김요약입니다. 오늘은 과학 분야 신간, 감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뇌과학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얼마나 싫은지는 해본 사람은 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괴롭다. 반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계속해서 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은 동기이고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가진 에너지를 말한다. 동기는 어떤 것을 좋아할 때 생긴다.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것이 너무 싫어도 동기가 발생한다. 그것을 없애거나 극복하려는 마음이 강력한 동기가 되어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힘을 얻는다. 게다가 감정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오래전 잠깐 만나 인사만 나눈 사람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아느냐고 사진을 보여줘도 기억을 떠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범죄와 같은 나쁜 일로 뉴스에 나온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내 머릿속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사람을 만났던 순간과 상황에 대한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나기도 한다. 지금의 놀람, 불안과 같은 나쁜 감정이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까지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다. 감정은 주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다. 인간은 감정을 표현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감정을 읽음으로써 정보를 습득한다. 또 감정에 따라 가까이 갈 것인지 멀리 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동기를 부여하고 외부 자극에 대한 내 반응을 통제하고 조절한다. 감정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오랜 시간 생각하고 연구했지만 아직 감정에 대해 모든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유명한 감정 연구자인 폴 에크만은 감정의 종류는 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놀라움 6가지라고 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자존심, 죄책감, 당혹감 등과 같은 미묘한 감정들은 위의 6가지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감정 6가지를 바탕으로 수많은 감정이 생겨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감정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사랑은 우리 감정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특정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모두 포함한다. 사랑은 복잡한 감정이다. 사랑은 한 사람에게 다양하고 깊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인간이 느끼는 최대의 슬픔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사랑하고 삶을 함께 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이별 후에 내가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 또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냉랭한 분위기 때문에 긴장되고 어색했던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상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상황을 지켜본다. 또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 등을 반영하여 표정을 만드느라 쉬지 않고 이리저리 바뀐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상대의 감정을 읽고 그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이 다른 사람과 고차원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을 읽고 그것에 대처하도록 진화해 왔다. 성인의 경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낸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다. 일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사냥꾼이나 농부와 같은 자영업자로 살아왔다. 하지만 현대의 인간은 대부분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살아간다. 소속 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안정감을 주지만 감정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직에서는 여러 사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다.
만약 친구 하나가 여러분을 앞에 앉혀놓고 지난 1년 동안 저지른 실수를 모두 나열한 뒤 우정을 유지하려면 어떤 점을 더 고쳐야 하는지 설교한다고 상상해보자. 당장 그 친구와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회사에서 매년 그런 상황에 처하지만 참고 버텨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조직 생활은 인간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생활 방식인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것을 싫어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쁜 결과 자체보다는 나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완전한 상태를 더 싫어한다고 한다. 만약 불완전한 상태라면 그것을 완전한 상태로 바꾸어주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도구다. 음악에서 불완전한 상태는 마이너 코드다. 마이너 코드는 슬프고 어두운 느낌을 줘서 발라드 곡들에 많이 쓰인다. 하지만 완전한 메이저 코드로 곡을 마무리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색은 감정에 영향을 주며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색과 심리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인 색채 심리학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의미가 있다. 녹색은 자연을 떠올리게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파란색은 차분함과 신뢰를 느끼게 하므로 주요 금융기관의 로고는 파란색이 많다. 향기도 우리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준다. 후각은 개인들 사이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연구에 따르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분비한 땀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질병을 앓은 사람들은 후각을 잃기 전과 비교하여 기억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됐고 심지어 감정의 변화가 줄어들기도 했다고 한다. 조현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들 역시 후각 기능이 저하된다고 한다. 우리의 감정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또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의 다른 부분도 문제가 발생한다. 뼈가 부러지고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며 피부가 햇볕에 화상을 입고 몸에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생명체에게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난다. 그렇다고 뼈를 아예 제거하거나 피부를 벗겨내거나 세포를 다 죽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감정도 똑같이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거부하려는 노력은 어떤 것이든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해소되지 않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감정을 표현하고 적정한 행동을 해서 상처 입은 감정을 치유해 줘야 한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을 받아 엄청난 감정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큰 후유증이 남는다. 그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강력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뇌의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 뇌를 터널이라고 한다면 터널을 통과하기에 너무 큰 트럭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큰 트럭이 터널을 빠른 속도로 들이받았다면 터널은 망가진다. 망가진 터널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사고로 혼란이 일어나면 도로가 막히고 터널이 무너질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오면 사람의 생각도 무너질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강력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대로 감정을 발산하고 표현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크지 않은 부정적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사라진다. 흔히 추억 보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옛일을 실제보다 더 좋게 기억한다. 감정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조차 감정의 진정한 역할과 작용을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이다. 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정에 저항하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감정을 기꺼이 끌어안고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 감정은 내 일부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과학신간, 감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뇌과학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요약이었습니다.